자, 시작합니다.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자, 오늘 73차 웨비나입니다. 독립군이 이제 100회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산업안전 파수꾼 방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이 분야의 아주 1인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석유 메이저 BP에서 그 경영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놓는 순서를 그때 얘기를 한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Safety, Health, Environmental, Operation, Maintenance 이런 순으로 그 가치의 중요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이 세이프티 문제는 모든 선진국들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오늘 이춘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폭 토탈 솔루션 전문회사 ICT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춘업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좀 방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실제 방폭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폭의 개요인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접하셨던 뉴스 하나 같이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스는 또다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석유화학재료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장비를 시험 가동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먼저 폭발이 일어났었던 당시 상황을 KBC 이계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천 XC의 에틸렌 금냉 공정 라인.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CCTV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곧바로 엄청난 진동과 함께 모래 보시는 것 같이 여수에 있는 N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입니다. 상당히 큰 폭발 사고였고 인명과 재산이 이제 피해가 발생했고, 근데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매년 우리나라에서 100여 건의 크고 작은 폭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일반인 분들은 잘 접하실 수 없지만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발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방폭인데, 먼저 폭발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일단 좀 짚어보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면 연소의 3요소, 공기와 간성 물질, 점화원이 만나야지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방폭은 뭐냐? 이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기술이 방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기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LPG 가스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수소 충전소가 생길 건데 이제 그런 충전소 내지는 그거를 만드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주유소에서 탱크로리가 저장 탱크에 기름을 넣는 도중에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기름을 넣는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휴대폰에서 지금 불이 일어난 동영상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겨울에 주유 기름을 하는 도중에 유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옷에 이제 막차를 일으키면 정전기에 의한 폭발 사고도
다른 나라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의 산업 현장이나 우리 일상에서 크고 작은 폭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이 폭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라서 방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을 산업안전 파수꾼이라고 한 게 산업 재산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방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방폭을 좀 접하기 힘들지만 우리 산업 현장에 보면 방폭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리면 이제 석유 시추, 뭐 석유 시추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박에도 방폭 제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잘못 시공됐을 때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우리가 보면 그 울산이나 여수, 대산에 대단지 화학 석유화학 단지가 있죠. 뭐 정유회사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크게 많은 이제 폭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방폭을 잘 몰라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폭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이제 사람으로서 모든 폭발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던 것을 최근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 기술 이전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고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폭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국대 분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쌓아놨던 그런 기술들이 그 다음 세대에 좀 전파가 되면 이런 폭발 사고들을 좀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라인인데 우리가 그 IT 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방폭이 많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010년 방폭법이 바뀌고 나서 매년 삼성전자가 방폭에 투입하는 금액만 현재 그 한 몇천억 정도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년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방폭 미비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작업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현장 진단도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고객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현장에서 모디피케이션도 하고 필요하면 인증서 발행까지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IT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현재는 방폭 끼기 미비된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철소인데 제철소 이게 모든 산업 현장에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케미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방폭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그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광. 방폭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탄광이고요. 그리고 이 적용 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제약회사, 식품회사, 그리고 방식회사까지 방폭 범위가 적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이제 예산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오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요즘 한참 대두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내지는 이제 수소 연료 이 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폭발 방지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성에 있는 모 대기업에 하고 있는 수소가스가 폭발을 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경 1km에는 흔적도 없이 축소가 됩니다. 근데 그 회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요소에 수소를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단 우리 이제 기업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폭발이 안 일어나게끔 방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폭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방폭 기술이다. 하지만 이게 보면 그냥 돈만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산업 현장별로 내지는 사용하는 기기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방법 적용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고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쪽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을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현재로서는 그런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방폭이 이제 언제 시작됐나? 1900년도 초반에 영국에서 광산에 이제 폭발 사고가 나서 413명이 희생되고 나서부터 영국에서 처음 방폭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 다 도입을 하게 됐고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ICEX라고 하는 국제 방폭 인증 코드를 사용해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자국으로 들여올 때는 자국 규정에 의해서 방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폭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위험지역 분류에 대한 IC 6007-10-1이고 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용하는 물질이나 양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 준 겁니다. 존체로라는 것은 평상시에 장시간 위험 분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거고 존오는 평상시에 짧은 시간 위험 분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거, 존투는 이머전시 상황에서만 짧은 시간 동안 위험 분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방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처음에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방폭 코드인데 모든 방폭 제품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지 정도를 아시면 방폭을 들어가는 입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방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폭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방폭법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자국법이 없는 나라들은 ICEX라고 하는 국제 방폭 인증 규격을 적용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2년도에 노동부 고시로 시작해서 방폭이 시작됐고 2009년도에 이제 지금의 안전인증 제도가 도입이 돼서 방폭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시장보다 한 10배 정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매년 20-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KCS 인증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강제법이기 때문에 방폭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은 반드시 이 인증을 받아야 되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마크가 있어야지만 방폭 인증을 획득했다는 마크고 이것을 진행할 때는 처음에 서류로 하는 서면 심사 그리고 이제 방폭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 및 체계 심사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방폭 성능 검사 등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 안전인증서가 발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확인 심사를 통해서 계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방폭 인증을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가스안전공사, 둘째,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셋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방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기관을 통해야지만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방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조차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제가 2012년도 창업하고 나서 바로 시작했던 데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이나 가공적 기업들을 이제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는데 고객들이 이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어떤 반복적인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면 고객들이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검토를 하고 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견적을 제출해서 저희가 직접 그 방폭 쪽은 이제 엔지니어링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방폭 제품은 부품이 하나만 바뀌든지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가스 안전공사나 산업기술시험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서 발행도 저희가 직접 고객을 대신해서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인증서만 나온다고 끝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PSM이라고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내지는 이제 일정 물질들을 사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PSM 감리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 방폭에 대해서 그 컨설팅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줘서 고객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증서 발행하고 그 PSM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방폭이 어렵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교육 지원도 하고 중간중간에 방폭에 대해서 질의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토탈 솔루션. 방폭에 대해서는 전문 기업이면서도 토탈 솔루션. 어떤 문제든 방폭은 보여만 주시면 저희가 해결책도 제시하고 직접 그거를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가 됐던 고객이 됐던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깔끔하게 클로즈업을 해드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같이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까지는 지금 10년 정도 됐지만 한번 발주 준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100% 재발주를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폭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부 기관이 됐던 아니면 이제 엔더유저가 됐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그래도 좀 좋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잠깐 요약만 해보면 방폭이 엄청 중요하죠. 왜? 이제 폭발이 한번 일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적용하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거나 비용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제 저희랑 같이 이 방폭을 적용하시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방폭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방폭을 범위를 가장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서 고객 입장에서 어떤 최소한의 비용 내지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방폭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 한 24년 정도 방폭 장비를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장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앞에서 보여줬던 방폭이 적용되는 산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회사들은 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폭이 적용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대표적인 산업 현장들은 모두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폭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고 실제 이제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다 알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방폭에 대한 이해나 당연히 이제 규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방폭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제가 2013년도에 처음에 이제 그 방폭 터빈 사업부 그 미국에 있는 GE랑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뭐 제가 미국 GE 본사에 날아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희랑 이제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한 1년 6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담당자분께서 이제 탑 매니저분께서 그 자기들 1차 벤더들한테 모두 앞으로 한국에 방폭이 들어갈 때는 ICT랑 하라고 메일로 소개를 좀 해주더라고요. 이 예처럼 오히려 국내보다는 이제 기술이 방폭 기술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 ICT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훨씬 더 높고 같이 협업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 4년 전에 영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주를 한 거는 캐논 코리아에서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방폭 컨설팅을 했었는데 원래 컨셉은 이제 장비들이 이제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니까 방폭 장비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폭발 위험 부분 계산을 새로 해가지고 모든 장비들을 다 비방폭으로 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일반 장비보다 그 방폭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하게 봤을 때 비용이 한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리고 딜리버리도 뭐 방폭 장비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노멀하게 3개월에서 긴 거는 한 10개월까지 딜리버리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공장을 짓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비방폭으로 다 빼줌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지금 공장 이미 다 지어서 영국 방폭 인증기관에 컨펌까지 다 받고 영국 노동부에 컨펌까지 받아서 현재 비방폭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ICT는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방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적용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그 줄인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방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방폭 인증이나 방폭 적용이 가능한 방폭 토탈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에서 방폭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 최근 10년 정도 가장 방폭이 핫 이슈가 됐던 곳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 중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게 반도체입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산정은 못하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거를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존에 방폭을 안 하다가 방폭을 함으로 인해서 매년 거의 1조 원 가까운 최소 수천억 정도의 방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방폭 시장이 앞으로는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수소 산업 경제라든지 배터리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산업에 반드시 폭발 방지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잠시 반도체 공장의 방폭 적용 사례,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장 전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천에 있는 S사 전 공장에 대해서 방폭 컨설팅을 했고, 제가 그 현장 컨설팅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때 나온 건수가 한 2,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SK에서 단계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건물 제일 상단에는 이제 쓰고 남은 이제 가스들을 태워서 버리는 스크러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요. 옥상에 그 밑에 이제 팹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플래닛
팹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틸리티랑 팹이랑 중간에 연결해주는 장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에는 이제 뭐 가스 공급 장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종류의 가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면 방폭이 해당되고요. 케미컬 공급 장치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쪽은 가연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방폭이 해당 안 되고 이제 CCSS라고 해서 가연성 케미칼 공급 장치들은 방폭이 적용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기 백룸 그리고 이제 수소 정제기룸, 이제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BSGS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가연성 물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 방폭이 적용돼야 되고, 그 외에는 H2ISO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뭐냐면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일주간 튜브 관을 트레일러가 싣고 다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수소 ISO라고 해서 그거를 싣고 가서 현장에 놔두고 이제 공급해주는 H2IS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NG 가스를 모든 산업장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5바 정도로 고압으로 들어오다가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건 1바 이하로 사용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정압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방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 외에도 그 RTO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에는 쓰고 남은 폐가스들 대용량들은 또 그 RTO에서 보일러처럼 태워서 버리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방폭이 적용이 돼야 되고, 최근 뭐 반도체 공정에서 원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BSGS룸이라고 해가지고 공급 장치를 통해서 공급을 하던 것을 최근에는 암모니아도 수소 트레일러처럼 암모니아 트레일러 ISO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H3 암모니아 ISO 트레일러를 사용하고요. 방폭 적용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이제 폐수 처리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4, 5년 전입니다. 여수의 H사 폐수 처리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폐수라고 하면 가연성가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폐수 처리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폐수를 잘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폐수에는 잔류 물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천장 덮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냄새를 막으려고 덮개를 막아 놓으니까 그 양이 미미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기화되어서 안에 쌓여 있다가 점화원이랑 만나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사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산업 현장에는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거기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방폭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반도체에 국한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나 케미칼을 사용하면 반드시 방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대로 적용을 해야지만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건 가스 공급 장치 중에 그 VMB라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방폭이 이제 그 안전인증으로 바뀌면서 적용 규정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 기존의 비방폭으로 쓰던 장비를 방폭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뭐 대기업들도 이 컨셉을 못 잡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기흥에 있는 H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였습니다. 그때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냐면 노동부에서 이제 감리를 들어가 보니까 그 방폭을 해야 되는데 수소 정제기를 방폭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제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삼성이 이 제품을 기존에 비방폭을 쓰다가 방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무도 없어서 한 9개월 정도 그냥 흘러가고 3개월 후에 이제 그 방폭 인정을 받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삼성전자 공장을 스톱시키라고 정지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그 뭐 저희가 뭐 린덱 코리아라고 하는 그 업체랑
삼성이랑 저랑 미팅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UMB와 같은 컨셉으로 이제 방폭 컨셉을 잡으면 인증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삼성에 제안을 했고 그게 채택되고 제가 3개월 만에 그 방폭 인증서를 내줘서 삼성이 이제 공장이 셧다운 될 뻔한 거를 제가 한번 막아드렸고 그 뒤에도 이제 뭐 수소 정제기 관련 한번 유사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막아드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분쇄기 판넬 그 외에 최근에 지금 또 이제 CCSS라 가지고 케미칼 보급 장치에 대한 그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S사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셧다운 될 뻔한 거를 방폭을 제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한 3번 정도 막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큰 덩치가 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압력 방폭이라는 방폭 인증을 받아서 연필을 하고 하단부에 있는 이 여기 들어가는 기기들은 방폭 기기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방폭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PSM이나 이제 노동부 감리가 나왔을 때 방폭 지적을 내면 유예 기간은 주지만 그 기간 안에 이걸 해결을 못하면 공장을 스톱시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H사 평택 공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그 방폭 불합리나 불합리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셧다운이 몇 번 됐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위험에 좀 방지할 수 있고 또 폭발 사고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똑같이 가스 공급 장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이고 다음은 이제 번들이라서 여러 개 모터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SGS는 좌측에 있는 그림 BSGS는 이제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장치고요. HVS는 암모니아를 공급하려고 하면 그 암모니아가 일정 온도로 유지가 돼야지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히팅을 하는 시스템도 같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케미칼 공급 장치들의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대용량 CCS에 설치되는 대용량 케미칼 공급 장치에 대한 사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삼성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 현장에는 공장들에는 포장 공장들의 수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석유화학 쪽은 ppm 단위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도체 공정에는 ppb 단위 그것도 1ppb 이하의 수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5, 6 라인 정제된 수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수소 정제기에서 정제를 해서 고순도의 수소를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폭형 수소 정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간혹 고속도로에서 보셨을 거예요. 트레라가 이 것들을 싣고 다니거든요. 관심 있게 보시면 거기 하이드로젠이라고 써 있거나 이제 NH3라고 써 있으면 뭐 수소 트레일러가 됐든 아니면 ISO가 됐든 아니면 아모니아 ISO가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방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 분들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찾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ICT를 만나게 되면 그 방폭에 대한 그 정확한 솔루션과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최소로 줄여서 좀 경제적으로 방폭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업안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연구원, 수소 영어로 가면 콘크리트 두께가 한 2m 정도 되게끔 해가지고 수소 자동차를 그 안에서 폭파시켜도 외부 데미지 안 가게끔 하는 시험소를 지금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한 법도 만들고 있고 다 하는데 실제 그것을 제조하고 사용하시는 업체들을 방문해 보니까 현재 뭐 아주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 흑자를 내는 기업은 2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 산업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에 있는 수소산업 테크노파크에서 예전에 폭발 사고 일어나서 연구원들이 다치고 상당한 재산 피해가 일어났던 것들을 뉴스에서 들으셔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는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폭을 적용하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폭 산업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영국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배터리 제조 공정 자체에 어디가 방폭 가지고 방폭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규모가 조금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방폭을 적용을 안 해도 되면 어떻게 해야지만 방폭을 적용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이 뭐 그 파란 S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천안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방폭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 파란 S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레이시아 공장 그리고 중국 천진 공장까지 다 저희가 이제 한 4년에 걸쳐서 뭐 현장 엔지니어링, 뭐 인증서 필요하면 인증서 발행 대행까지 업무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L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천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방폭 장비가 없어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고 똑같이 PSM 때 지적을 받아서 이걸 하지 않으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방폭 인증을 직접 받아서 현재 ODM으로 그 L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S사, 빨간 S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배터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 산업에는 반드시 방폭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뉴스에는 안 났는데 그 울산에 그 S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석유화학 쪽에 보면 리액터라는 게 있습니다. 타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촉매가 있는데 촉매를 4년에 한 번씩 그 셧다운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하는 작업 도중에 그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 안에 질소를 채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 질소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액터 높이가 뭐 한 20-30m 되거든요. 거기서 추락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방폭형 촉매 제거 로봇을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산업 현장, 특히 간성 물질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그 무조건 방폭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있지만 이거를 그 좀 효율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폭 현장이 됐든 방폭 제품이 됐든 방폭에 관련된 어떤 문제든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진짜 뭐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만 통하시면 그 저희가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저희는 그 단순하게 뭐 저희 내부 지금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내부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한 100여 분 정도의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저희 기술 본부로 있고, 글로벌 네트워킹 ICS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어떤 그런 전문위원들이나 그 외 유럽, 미국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랑 호흡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방폭이든 뭐 저희랑 같이 하시게 되면 충분한 그 솔루션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원활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주 40분을 정확하게 아주 딱딱 맞춰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이춘업 대표님을 소개를 받은 게 제가 S-오일의 유성학 그 상무님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보는 순간에 이거 빨리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발표자가 한 2개월씩 밀려 있거든요. 근데 이춘업 대표님을 제가
빨리 앞부분으로 제가 좀 빨리 앞세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이 방폭이라는 측면에 있어 방자극을 방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으로 얘기하면은 병을 방지하고 우리 또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고장을 방지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금 우리 이준호 대표님이 방폭에 관한 한 부분은 글로벌 입장에 있어서의 인테그레이션과 옵티마이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부 다 갖춘 걸로 제가 오늘 확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부분에 이제 본질과 근거와 한계를 제가 꼭 그 하는 부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이광식 박사님이 질문해 주신 채팅 좀 읽어보시고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 회사 소개 자료랑 뭐 제품에 대한 거 따로 별도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요 부분에는 제가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포스코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주민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통계는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실제 적용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이 많아서 뭐 이거를 객관적으로 그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좀 찾아봐 드릴 수는 있는데 뭐 현재 시장하고는 좀 괴리가 크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용과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적용할 때 비용은 장비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적용하시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답변이 가능하고 그 손실 비용 같은 경우도 뭐 그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내진 노동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뭐 그런 거는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따로 전달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방콕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방콕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설팅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콕 제품을 개발하고는 싶은데 시장도 있고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이 이제 그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랑 공동 개발을 해서 뭐 그 저희 이름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고객사 이름으로 인정받아서 고객사가 이제 뭐 국내나 해외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관영 박사님이 우리 퀀텀 에너지 전문가신 최관영 박사님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방법 대책이 있는지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LPG 가스를 사용할 때 자동차를 사용할 때 LPG 자동차 방법 적용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LPG를 사용하더라도 최악의 조건이 되더라도 폭발이 안 일어나게끔 이미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 대한 거는 대책은 그 공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한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기 배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방폭이 적용이 안 될 거고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부 센서라든지 방폭 수소랑 맞닿는 부분 빼고는 방폭 제품이 사용이 될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이제 직접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질문하실 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백종태 박사님,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원사 중에 세이프티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그 분들 이렇게 별도의 모임이랄까 회장님 주관하에 해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도 찾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 안전을 보다 안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찾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안정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사실은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이라는 측면 입장에서 제가 그거는 좀 해놓고 그 카톡방을 만들 적에 제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 잠시만 그 좀 안내 조금만 드려도 예,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에서 방폭 산업안전연구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창립 총회였고 한 120-30분 좀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됐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지역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적인 한계,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폭 안전 플러스 산업 안전에 관련돼서 이게 특히 이제 방폭에 대한 어떤 좀 타겟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이게 뭐 삼성이나 SK, LG가 인발부되는 이런 좀 협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산업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회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같이 한번 우리 혁신 전략 연구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올라온 게 있어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동장 1개 라인의 방폭 투자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이거는 뭐 규모 따라 틀리긴 하지만 배터리 공장에서는 방폭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방폭 부분 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국내 방폭형 고학 대형 전동기 인증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못했습니다. 다 이제 영국의 인증기관인 아시파만이 이걸 들고 있어서 한 10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인정을 받은 제품을 아직도 똑같은 제품밖에 이제 기술을 발달해서 훨씬 더 가볍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영국이랑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는데 올 상반기 안에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공사 내에 이 대형 전동기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 루트를 같이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스안전공사 방폭인증센터장님하고 SZU라고 터키랑 체코에 국제방폭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양사 MOU 맺을 때 같이 잠시 참관을 했는데 그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거의 뭐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말씀하시는 대형 전동기에 대해서는 국내 인증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가능한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른 질문을 하신 분들은 카톡방을 방폭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갤럭시 탭 S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초청을 못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은 우리 방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산업이라는 우리 제조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좀 한정되어져 있었고 또 폭발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좁은 분야가 돼서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뻗어 나가야 될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하게 되면은 하나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5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모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춘업 대표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